세상에는 이상할 정도로 설명이 빨리 끝나버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많은데 결론은 항상 하나로 정리되는 이야기들이죠. 공식 발표는 단순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표를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죠.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권력과 돈, 그리고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공백이 가장 크게 남아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시작된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부터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연결했고 자리를 만들었으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문제는 그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 기록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이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매우 조용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끝났을까요? 제프리 앱스타인은 공식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것도 최고 수준의 감시 대상이던 인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설명이었죠. 발표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언론은 곧바로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도 그렇게 잊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앱스타인은 일반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가장 민감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정보,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움직였던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에 그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 그가 사망한 날 그 모든 관리 체계는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고장났고 담당 교도관은 자리를 비웠으며 기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다는 점이 사람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를 우연의 연속으로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의 허점, 인력 부족, 그리고 불운한 타이밍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설명이 너무 매끄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실패는 오히려 계획된 성공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이 사건 이후 앱스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은 하나둘씩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증언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증언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수사의 속도였습니다. 확대될 것 같던 조사는 점점 정리되었고 관심은 개인의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구조와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은 점차 사라졌고 도덕적 분노만 남았습니다. 이 흐름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개인으로 수렴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앱스타인의 사건은 개인으로 설명하기엔 남은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그가 사용하던 비행기, 그가 드나들던 섬, 그리고 그곳에 남은 방문 기록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기록 속 이름들은 지금도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단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수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이 더 큰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침묵이 우연인지 선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 이후 몇 가지 공통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증인이 사라졌는가? 왜 시스템은 동시에 실패했는가 하는 질문들이었죠.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공식적인 결론만이 반복해서 인용될 뿐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특징은 누구도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도 끝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침묵은 보통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에 가깝죠. 그래서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항상 다시 떠오르니까요. 사람들은 음모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앱스타인의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음모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공식 문서였고 언론 보도였으며 법적 자료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록들은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페이지가 의도적으로 빠진 책처럼 느껴지죠. 이 공백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의문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관심은 옮겨가며 기록은 관리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죽음이 개인의 끝이 아니라 구조의 그림자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과 돈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시스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잊는 순간 같은 구조는 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는 사건들 말이죠. 만약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금융과 권력의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